이란 전쟁과 삼성전자, 그 연결고리를 파헤친다. 삼성전자 주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시점에 삼성전자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가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삼성전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삼성전자 주가가 단 하루 만에 11.74% 하락했습니다. 3월 5일 반등하나 싶었지만 3월 6일 종가는 18만 8,200원으로 다시 밀렸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감정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지금 이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삼성전자의 방향이 꺾인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흐름 안에서의 일시적인 조정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란 전쟁이 중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그리고 그 타격이 삼성전자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란, 중국, 삼성전자,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 뉴스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 사태가 터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외교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이란 내부에서 먼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정치적 이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란의 화폐인 리알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물가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 상인들의 시위로 시작된 불만은 빠르게 전국 100개 이상의 도시로 번졌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민중 시위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란 정부의 대응은 강경 진압이었습니다. 인권단체 집계에 따르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불렀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합동공습을 단행했고 그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고 중동 9개국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전선은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미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8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르드 반군이 이란 국경을 넘어 지상전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미국 이스라엘 측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끝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한적인 공습이 아닙니다. 이란 정권 자체를 종식시키겠다는 방향의 전면전입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들여오는데 그냥 시장 가격에 사는 게 아닙니다.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낮은 가격에 조달해 왔습니다. 중국이 하루에 수백만 배럴씩 수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해온 셈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은 25년짜리 전략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항만, 철도, 통신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을 중국 경제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구성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 이란, 중국. 이 세 나라는 미국에 맞서는 삼각연대를 구축해왔고 그 핵심 축이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 있어야 중국이 중동에서 외교적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고 미국 달러 중심의 석유 거래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었으며 탈달러 전략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극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 편을 들자니 미국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생깁니다. 무역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군사 충돌까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관하자니 막대한 투자금이 허공에 사라지고 저가 원유 조달 루트가 끊기며 중동에서 쌓아온 영향력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실제로 중국의 공식 반응은 자제를 촉구한다, 대화로 해결하라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핵심 파트너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현재 구조적으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타격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란산 원유 공급이 끊기면 중국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러시아산 원유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유들은 이란산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더 비쌉니다. 중국의 하루 원유 수입량이 약 1천만 배럴인데 배럴당 10달러만 올라도 하루 추가 비용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1조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 비용 상승은 중국 제조업 전반의 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에너지 비용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을 극단적으로 많이 소비합니다. 공장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웬만한 도시 하나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은 결국 에너지 원자재에서 나옵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국의 저가 원유 조달 루트가 차단되면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그게 중국 반도체 공장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서방 국가들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까지 겹쳐 있습니다. 에너지 압박과 기술 제재라는 이중 압박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를 추격해 오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는 조건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삼성전자에는 세 개의 방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지금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줄여온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된 흐름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은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에 의존했다가 지정학 리스크로 공급망이 흔들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이번 사태가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도체법, 칩섹트를 만든 이유가 바로 중국산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법에 투입된 예산이 우리 돈으로 약 77조 원입니다.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만 약 25조 원으로 미국 역사상 외국 기업이 투자한 반도체 공장 중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를 신뢰하는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비중국 반도체 공급처는 사실상 두 곳입니다.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TSMC가 있는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순간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전체 시장 가격을 눌러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여건이 약화되면 이 공급 압력이 줄어들 수 있고 그 결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낸드 플래시는 50% 상승이 예측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판매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비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판매 단가만 높아지면 그 차이 전부가 이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일부 증권사들은 2026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2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한 번도 달성한 적 없는 수치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란 전쟁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변하지 않을 구조적 우위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챗GPT,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AI 서버 하나에 HBM이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HBM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BM을 중국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란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 자체가 없고 서방의 제재로 생산에 필요한 장비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HBM을 자체 생산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중국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경쟁의 수준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란 전쟁으로 탈중국 공급망 재편이 빨라질 경우 삼성전자로 발주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반도체 생산 여건이 악화되면 반도체 가격 회복이 삼성전자 이익 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HBM AI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구조적 우위는 전쟁과 무관하게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고 유가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추가 하락 구간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 변동성과 장기 방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01년 90일 테러 직후를 보면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이상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중 최저점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약 120% 가까이 회복됐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중동 관련 사태를 보면 한 달 안에 코스피가 회복됐고 3개월 이내에는 대부분 상승 전환됐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 사례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쟁의 규모도 다르고 시장 환경도 다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을 보면 PBR이 1배 수준입니다. 회사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이번 급락을 전형적인 패닉셀로 분석했고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도 현재 주가 수준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 분석가들의 견해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중동이 흔들리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이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반도체 굴기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에는 탈중국 발주 집중, 반도체 가격 회복, HBM 기술 독주라는 세 가지 방향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 흐름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변동성이 삼성전자의 장기 방향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를 판단하려면 오늘 살펴본 이 구조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전쟁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AI 반도체 수요, 탈중국 공급망 재편, 반도체 가격 회복 흐름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삼성전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보를 갖고 내리는 판단과 그렇지 않은 판단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정말 자주 올라옵니다. 경제 용어도 잘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조회수나 반응보다 이 댓글들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알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고 감으로 움직이는 게 불안한데 체계적으로 배울 공간을 못 찾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다 보니 깊게 들어가면 어렵다고 하고 쉽게 풀면 내용이 얕아지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똑똑 경제방 일기 모집이고 쉽게 말하면 같이 공부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공부방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지식입니다.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느끼셨던 분들, 기업 실적 보는 법부터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께 맞는 내용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 분석입니다. 이 회사 뭘로 돈 버는 거야?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사업 모델, 재무 구조, 투자 포인트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리포트를 함께 보게 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의 흐름도 함께 다룹니다.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이 생기면 국내 종목을 볼 때도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은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된 전문 트레이더와 경제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들어와서 각자의 시각으로 심층 분석을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종목 추천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뉴스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기업 보고서가 읽히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 기업에 관심을 갖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공부방이 목표로 하는 방향입니다. 신청과 입장은 어디까지나 무료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전화로 구독자 확인 후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왜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정보들은 사실 시중에서 비싼 돈을 내야만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라 간혹 순수한 공부 목적이 아니라 그 정보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니 전화를 꼭 받아주셔야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